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2.30% 상승, 코스닥은 4%가량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목요일 날 밤에 미국 증시가 CPI 물가지수 8.2% 나오면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았죠. 지금 8.5, 시장은 지금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물가지수만 보고 있는데 8.3, 8.2니까 연준이 2%까지 물가를 낮추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가면은 뭐 언제 진짜 2%가 될지 이제 암울한 상황이죠. 근데 뭐 기대만큼 물가 지수가 많이 하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개파락 3%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반등이 일단은 좀 나왔어요. 근데 반등을 보면서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건 좀 너무 좀 설명하기 힘든 합리적이지 않은 반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저번 주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 이벤트 내용이 시장에서 선호하는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반등을 하는 거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는 값이나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이 하락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보통의 시장은 그렇게 우리의 상식처럼 움직이기보다는 이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향들이 있다. 이벤트의 내용보다요. 그래서 시장이 이벤트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내용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반등을 해주는 경우가 꽤 있고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좀 과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벤트 내용이 좋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 CPI 발표 때도 혹시 굉장히 정말 안 좋게 만약에 전월치 8.3%보다 넘어버렸으면 이거는 아무리 시장이 지금 많이 하락해 있다고 하더라도 땡기기가 좀 힘들었을 수 있겠으나 어찌됐건 낮아지기는 낮아졌으니까 뭐 그냥 뭐 거의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뭐 거의 정설로 지금 뭐 이야기가 좀 되고 있기는 하나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상에서는 사실상 뭐 CPI 물가지수가 지나가더라도 영국발 어떤 뭐 금융위기랄지 너무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는 있었어요. 이때 7월 13일 날 CPI 물가지수가 발표 나오면서 생각보다 많이 하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바닥을 잡고 파동이 한번 나왔는데 이때랑 비교해서는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전 훨씬 녹록치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때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목요일날 급등이 일단은 나왔지만 모두가 사실은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떨어질 것 같다.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목요일에 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면서 와 이제 예전 같으면은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만큼은 조금은 확신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야, 또 3%까지 밀 거라고는 또 생각을 좀 못 해가지고 월요일장 또 우리 증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뭐 금요일 날 상승폭은 거의 반납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금요일에 이제 시가이자 저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가 일단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장의 상황이랄 게 과거에서 사실은 똑같은 우리가 계속된 어떤 사례로서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뭐 가장 최근에는 이런 뭐 코로나의 폭락장 이후에 저점을 잡으면서 멋있게 이렇게 이제 뭐 반등을 했던 거랄지 그러니까 코로나 장 부근해가지고 들어오신 우리 주린이 분들은 이 강렬한 기억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는 존버가 승리한다. 버티면 무조건 오른다. 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저점이 잡히면서 이렇게 시장에 어떤 큰 상승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가
포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쉽게 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지금 대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 달에도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폭락장과는 전혀 시장의 상황이 다르고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로 이전 과거에 뭐 코로나 폭락장 때도 그렇고 더 조금 멀리 가서는 서브프라임 때 2008년 이런 뭐 하락장 때도 그렇고요. 뭐 98년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이때랑 지금이랑은 좀 굉장히 가장 다른 측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땐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이 우리가 겪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아마 지금 현업에서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의 거의 뭐 90% 이상은 처음 겪는 일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장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던, 이게 코스닥 차트로 보면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고 나스닥 차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결국에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굉장히 강력하게 세뇌를 시켜온 게 결국은 뭐 2008년 이때 이후로 거의 이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오면서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돈을 풀어서 결국에는 시장을 이제 떠받쳐서 여기까지 10년 넘게 지수를 큰 상승을 이제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냈던 건데, 이때 연준이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나서 가지고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더 이상 구원투수로 나와서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이런 하락 때마다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뭐 2, 3년 안에 바닥을 잡고 다시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던, 뭐 무조건 이때랑 상황을 똑같이 지금 생각하기는 좀 힘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찌됐건 뭐 시장이 뭐 바닥이 어디서 잡힐지 추세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단기 스윙 위주로 좀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테마주 급등주 위주로 저는 방송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일 일주일 길면 뭐 한 달 정도의 시장의 어떤 파동이나 캔들 한두 개를 예측하면서 그때그때 그냥 대응하면서 갈 뿐이지, 사실 우리가 이제 뭐 테마주 급등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시장의 뭐 전체적인 추세까지 물론 이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심각하게 그렇게 뭐 고민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어떤 시장의 상황보다는 지금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될런지, 당장 내일에 어떤 테마가 주도 테마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시장의 어떤 저점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테마 한번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주말 동안에 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해서 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장 큰 또 뉴스였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런 어떤 뭐 사건 사고 이슈는 크게 파동을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며칠 정도, 뭐 길어봐야 뭐 한 일주일 정도 안쪽의 사이클, 짧으면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정도 사이클로 단기 시세로 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그냥 짧게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뭐 이용하고 나오는 게 좋겠죠. 일단은 카카오 화재 관련주로는 카페24, 뭐 가비아, 뭐 KINX,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 뭐 도전 비주원, 곰텍 시스템, 나무기술, 뭐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그 뭐 태풍 관련 테마주나 뭐 이런 애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잘 안 하는 편이고, 제가 방송에서도 뭐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편이 아닌데, 요거는 뉴스가 너무 크고 또 사실상 이번 주말에 뉴스가 너무 없어요. 정말
뭐 시장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이슈는 시장에 관련된 거지, 뭔가 좀 테마나 재료에 대한 부분이 좀 최근엔 좀 많이 적다 보니까 뉴스가 진짜 없습니다. 뭐 테마 관련된 뭐 카카오, 뭐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뭐 빈살만 뭐 방한하는 거 정도, 뭐 스타링크도 딱히 지금 테마로 엮이는 분위기 아니고, 중국과 뭐 대만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뭐 히토류 관련주들 뭐 진짜 없어요 뉴스가. 그래서 일요일 뭐 애플페이 뉴스 조금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파급적인 뭐 뉴스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전쟁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힘이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은 푸틴의 뭐 누그러진 뭐 스탠스 같은 것들, 뭐 지금 미사일이 없다고 하죠. 뭐 이런 거 제외하면은 진짜 전부 다 시장 관련된 뉴스니까, 제가 테마주 관련된 방송인데 뭐 좀 짚어드릴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요즘 일요일 방송이 되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요일 방송은 특히나 뉴스가 많아야 좀 재밌게 방송을 하는데, 뭐 설명드릴 뉴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평일은 제가 거의 뭐 4일 내내 테마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매일 방송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방송이 원래는 좀 재밌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 뉴스 제외하면은 정말 가뭄인 것 같아요. 테마가. 그래서 뭐 카카오 화재 정도 있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요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에서 가장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섹터가 바이오, 뭐 IT, 반도체, 게임주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잘 버텼던 애들이 막 2차 전지, 뭐 자동차 부품주 요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날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바닥에서 제일 크게 튀어 올랐던 애들도 게임이랑 반도체 쪽이었고, 시장 폭락할 때 2차 전지 쪽은 좀 잘 버티는 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이제 갭 띄우고 음봉 맞는 경향이 좀 많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여러 차례 시황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시장이 폭락하다가 나오는 어떤 저점에서의 첫 하루 이틀의 반등은 그동안 잘 버텼던 애들이 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잘 버텼던 애들 음봉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애들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최근의 시장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반도체랑 뭐 게임, 뭐 메타, 뭐 이쪽 메타버스 혹은 뭐 NFT 이쪽 애들이 반등이 좀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장세의 좀 느낌이 바닥권에서 바이오주들이 더 이상 시장 빠진다고 해서 빠지지 않고, 물론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별거 아닌 개별 이슈로도 탄력 좋게 굉장히 잘 튀어오르고 있어서 바이오 섹터 테마를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계속 그런 분위기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뭐 유틸렉스, 앱클론 보시면은 뉴스 솔직히 말해서 다 좀 그냥 바닥권에서 한번 시세 내기 위한 단기 반등용 뉴스로 보여져요. 뭐 탈모 쪽에 뭐 피플바이오, 프롬바이오 이런 애들도 한번 튀고 지금 눌림 구간인데, 한번 다시 좀 튀어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치매 치료제 현대약품 한번 시세 내고 죽어버렸네요. 대신에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들어 올려주고 죽는 애들을 보기보다는 아예 그냥 바닥권에서 튈 준비를 하고 있는 뭐 요런 자리들 있죠. 요런 자리들에서 튀는 애들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고, 시세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매매를 뭐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바이든 캔서 문샷 재료 애들은 한 번 튀었다가 죽기보다는 요대로 죽긴 조금 재료는 아쉽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뭐 계속 드리면서, 최소한 반등이 크게는 한번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지 조금 더 추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EDGC랑 뭐 네오이뮨텍, 뭐 지니너스는 뭐 금요일날 다른 뭐 랩지노믹스와 암 유전체 분석, 미국 진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으로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일단은 좀 올려놨고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더 추적해 볼 만한 재료는 바이든 캔서 문샷 테마주 얘네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낙폭이 과대한 애들이 조금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정말 하락이 컸던 애들이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뭐 휴마시스랑 랩지노믹스 같은 애들이 개별 재료로 바닥에서 튀어주니까 투심이 좀 이렇게 또 진단키트 관련주로 좋아질 수가 있죠. 시젠도 거의 지금 대시세 역대급 대시세를 내기 초입 가격대에 거의 다 지금 와 있습니다. 2만 원.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시장 빠진다고 더 이상 빠질 가격도 없는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스윙으로 접근할 때 이런 구간을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관점으로는 또 접근도 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뭐 시제는 그런 관점, 아니면 뭐 경영권 뭐 이제 소액 주주들이랑 경영권 분쟁 뉴스 있는 뭐 휴마시스, 그리고 뭐 랩지노믹스도 요즘 추세가 괜찮아서 키트 관련주들 요렇게 3개 정도 관심을 일단은 조금 더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정이 있고 좀 그래도 매매하기 거의 좀 안전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랑 지금 재료가 일정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애들이 그래도 장 안 좋을 때 매매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10월 25일 날 독일서 우크라 재건회의가 있는데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건주들이랑 네옴시티주들이랑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10월 말부터 11월 빈살만 사우디 뭐 정상회담 있기까지는 얘네들이 시장에서 그래도 매매할 만한 유일한 좀 주도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재건 네옴시티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서 붙여서도 시세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한미글로벌 얘는 이제 공매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급증을 했는데 공매도 애들이랑 뭐 세력 애들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고 좀 있는 것 같은데 세력이 꽤 괜찮은 세력이 붙은 것 같아요. 얘네는 그래서 좀 심상치 않은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미글로벌, 뭐 세아특수강, 세아베스틸, 히림도 좀 심상치 않죠. 히림이 최근에 유신이 땡길 때 뭐 이런 자리들이랑 조금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양봉을 여기서 만약에 멈췄다 4만 원 자리에서 그러면은 지금 히림이랑 거의 좀 비슷한 자리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림도 이 가격대를 뚫고 한번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는지 지켜볼 필요 있겠어요. 뭐 다 비슷하죠. 유신 데모, 현대 에버다임. 뭐 데모도 차트가 나쁘지 않죠. 이 가격대를 좀 넘겨주는지 봐야 될 것이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가장 수익 구간을 우리에게 좀 줄 수 있는 유력한 테마가 이쪽 네옴시티랑 우크라 재건 애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애플페이 관련주 한국정보통신은 제가 요날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폭락장에서 꾸역꾸역 이렇게 이제 시장 영향을 받지 않고 꾸역꾸역 올라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애들이 요런 어떤 중요한 가격대까지 다 올려놨잖아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14,000원.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조정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가야 돼요. 얘는 14,000원까지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와서 여기다 종가를 맞춰놨으면 최소한 장이 굉장히 뭐 좋았던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이 아니죠. 금요일은 얘가 갔어야 됩니다. 갭을 띄우고 쳐줬어야 되는데 또 갭 띄우고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뭐 리스크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매물이 좀 출회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일단 좀 했었고, 여기서 이제 바로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개파락을 뭐 좀 했다가 빠르게 이렇게 이제 채워주지 못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좀 떨어진다면 얘는 좀 생각보다 좀 더 이렇게 더 눌렀다가 뭐 11월 준비해서 실제로 애플페이가 도입되는 12월쯤 해가지고 뭐 또 올릴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뭐 흐름이 조금 안 좋으면 잠깐 후퇴했다가 좀 나중에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일 시장이 개파락을 분명히 이제 하고 시작할 텐데 얘가 개파락을 크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시 양봉을 잘 채워주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뚫으러 가나라고 보면서 14,000원 돌파 여부를 재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시나리오를 조금 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저번 주 저저번 주 가장 핫했던 섹터와 테마라고 하면은 시장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냈던 2차 전지 그리고 뭐 리튬 플러스 관련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금요일 날 시장이 폭등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지 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은 이제 내일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 버틸 확률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로 일단 조금 더 분위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리튬 플러스 관련주 중에 뭐 넥스턴 바이오나 요런 애들은 저도 조금 일단은 좋게 보고 재료 자체를 좋게 보고 추적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넥스턴 바이오도 보시면 요날 상한가 보내놓고 뭐 갭 띄고 이렇게 밀어놓고 변동성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상 딱히 지금 한 게 없거든요. 상한가 보내놓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100%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시면 안 돼요.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지만 그냥 가능성만 높게 보는 거죠. 상한가 보내고 딱히 한 게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뭔가 변동성 주면서 지그재그 패턴을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무너지면 안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수상하게 또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면서 3천을 뭐 시원하게 돌파한다. 그러면은 관심을 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쪽에서는 모트렉스만 일단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다른 애들은 좀 다 약간 차트가 무너진 느낌인데 모트렉스만 지금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그래도 추세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장 폭락장에도 되게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장 안정되면 흐름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뭐 로봇주들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애들도 시장 폭락할 때 엄청 그렇게 다른 테마나 섹터들에 비해서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비교적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 흐름이 괜찮아서 시장이 뭐 더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바닥을 뭐 몇 주라도 한 달 정도라도 잡고 파동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좀 움직여줄 애들이 로봇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로봇주도 일단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뭐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무료 리딩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로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